매일매일 새로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예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남자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이야기지만 익명의 힘을 빌어 한 번만 속 시원히 털어놓고자 합니다. 제게는 이제 3살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가 있습니다. 사실 남들에게는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눈치채질 못할 만큼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거 병원 가서 한 명 바뀐 거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럴 리가 없다며 한 명은 그저 나를 닮고 한 명은 그저 아내를 닮아서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저와 아내는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이 낡아 빠졌고 평수도 좁아 불편하긴 하지만 대출을 거의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조금만 버텨달라고 부탁을 거듭하여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둘 다 양가의 도움을 받을 형편도 되지 않았고 외벌이 제 수입도 그다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덜컥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건 꽤 겁이 났어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해봤자 버는 돈은 뻔하고 아내는 체력이 약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입주 이후로 크고 작은 불편들을 겪게 된 겁니다. 동네 자체가 뭘 그렇게 때려 부숴대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 소리가 끊이질 않더군요. 게다가 이따금씩 뭐라도 크게 철거하면 벽에 실금까지 가더군요. 벽은 어찌나 얇은지 층간소음은 물론 이웃집의 아침 기상 알람까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해가 지면 저조차도 혼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일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제가 출근한 이후로 아내는 작은 일이라도 거슬리면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댔다고 하더군요. 사실 관리사무소가 무슨 잘못이며 거기서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내 말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다 핑계 같아요. 다 그 관리소장이라는 젊은 남자랑 어떻게든 말 한마디 더 해보려는 아내의 얕은 술수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고 그저 짜증스러운 내 아내가 괜한 사람에게 유난스러운 게 아닌지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집에 있을 때도 몇 번이고 아내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기를 여러 번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아내가 얼마나 심하게 행동을 했길래 이 정도로 챙겨주나 싶고 고마운 마음이었죠. 사실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반복되는 야근에 걸핏하면 출장까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뻔한 월급이니 때로는 대리기사까지 뛰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제법 돈이 모였고 저는 아내에게 이사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아니 갑자기 왜 이사를 가? 우리가 돈이 어딨어?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우리 대출 좀 끼고 가자. 내가 너 더 편한 곳에서 살게 해줄게.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 여보. 그러자 아내는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적응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며 저를 오히려 달래더군요. 자기는 이 집도 이제 좋고 이웃들하고도 많이 가까워졌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조금만 더 모아서 대출 없이 이사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의아한 마음도 들었지만 역시 아내가 알뜰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등신 같네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제가 퇴근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몇 번 오며 가며 뵀었는데 일이 바빠지면서 도통 뵙지를 못했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어르신 잘 지내세요? 라고 여쭙는데 대뜸 어르신께서 저에게 아니, 왜 대낮에 그 집 여자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냐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저희 와이프가요? 그러자 어르신은 아주 그런 소리도 소리가 없다며 게다가 벽을 왜 그렇게 치는 거냐고 아주 정신 사나워서 못 살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예의도 없다고 화를 내고 지나가시더군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비록 짜증스럽기는 했지만 소리를 지른다던가 뭘 집어던진다던가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집에서 무슨 운동 같은 거라도 했냐고 묻자 아내는 저에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 하니 아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한 눈빛을 보이더니 돌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어색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싶었지만 아내에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들고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괜한 의심으로 아내의 핸드폰이나 뒤지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는 임신을 했고 그렇게 저는 쌍둥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비록 외벌이 수입에 아이가 둘이나 한 번에 생겨 결국 이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종종 아이들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가 다르게 생겼냐며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첫째는 제가 아기였을 때랑 똑같은데 둘째는 어떻게 양쪽을 하나도 닮지 않았냐며 의아해 하시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설명 아닌 설명을 해댔지만 아내는 몹시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마라. 애들도 다 알아듣고 상처받는다며 울고불고 해대는 통에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간 회사에서 쌓은 경력과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달부터 좀 더 나은 근무지로 이직을 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출장도 일하는 시간도 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아내는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제 스케줄이 그다지 달가운 것 같지 않더군요. 아내는 이렇게 생긴 여유를 아이들하고 노는데 쓰지 말고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 말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그런지 부업이었지만 꽤 쏠쏠한 수입원이더군요. 퇴근 후에 두세 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그럭저럭 외식비는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만약에 배달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했을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배달 콜이 들어와서 음식을 픽업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에 전기가 나가 음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첫 배달부터 일이 꼬이니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더군요. 돈 10,000원이라도 벌어서 가면 좋겠지만 말이죠. 아내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고 대신 아내랑 같이 먹을 치킨 한 마리에 맥주 2캔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집 현관을 두들기는 옆집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냐며 제가 놀라서 쫓아가자 잘 왔다며 지금 이 집안에서 여자는 소리 지르고 애들은 울고 뭘 그렇게 부딪히는지 쿵쿵 소리에 난리도 아니라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열쇠를 찾아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누구 신발인지 모를 흙 묻은 남자 운동화 그리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아내의 흔적과 바닥에 아무렇게나 깔린 이부자리에 누워
내팽개쳐져 있는 울고 있는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강도가 든 게 아닌가 싶어 현관 앞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아내를 찾아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 방문이 잠겨 있어 망치로 손잡이를 내리치자 열리더군요. 그곳에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산발머리에 아내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 어떻게 벌써 왔냐며 말까지 더듬는 아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강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저는 왜 혼자 있냐고, 딴 놈은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이 현관에 서 있던 할머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와중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새끼를 찾기 위해 좁아터진 집구석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 순간 스친 생각은 베란다였습니다. 안방 베란다로 나가자 팬티만 간신히 걸친 남자 한 명이 덜덜 떨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어요. 맨날 내 와이프 짜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가끔 커피도 사주고 야식도 챙겨주고 항상 마주치면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그 서글서글하고 상냥한 그 관리실 직원이 알고 보니 내 아내와 저 모르게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요? 두 사람은 끝까지 입을 안 열더군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저는 순간 그 망치로 위로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다 말하겠다며 대답을 하네요. 정말 얼마 안 됐다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파리마냥 양손을 싹싹 빌어대며 질질 짜더군요. 근데 그 질질 짜는 그 표정에서 우리 둘째가 순간 보였습니다. 우리 둘째가 뭔가 지 뜻대로 안 되면 울어대는데 그 표정이 딱 관리소장하고 똑같더군요. 저는 일단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사진을 찍은 뒤 관리소장을 보내줬습니다. 이미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 수작 부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자 검사를 위해 가장 가까운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밟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한 연구소에서 의뢰를 하고 기다렸죠. 아내는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연구소 앞에서도 손이 발이 되게 빌어대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결과를 받았는데 설마 했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첫째는 제 아이인데 둘째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내가 저랑 관계를 한 그 시기에 이미 다른 남자와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관리사무소에 뻔질나게 연락하고 관리소장 그놈이 내 집에 드나든 것도 다 나 없는 동안 그 짓거리 하려고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사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를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둘째가 내 친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 와서 이 쌍둥이 형제를 갈라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무덤까지 비밀로 품고 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외벌이로 벌었고 아내가 불륜까지 저질렀으니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보나마나 제가 이길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 과정 중 재산 정리를 하며 알게 된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얼마 전 재개발 대상으로 승인이 났더군요. 끝까지 이사를 반대하던 아내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내와 놀아먹은 관리소장도 아파트를 떠납니다. 옆집 할머니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 관리사무소랑 경찰에 연락한 탓에 동네 경찰들, 이웃들 그리고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이 볼성사나운 광경을 직관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핏줄이 제 핏줄이든 아니든 우리가 부자지간으로 만났으니 제가 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줄 겁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